각도 이론과 투자 철학, 그리고 투자자의 윤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식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집중하신다면 98% 적중률로 백전백승에 성공하는 주식 차트의 미래가 한눈에 들어오는 비법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각종 SNS를 보면 주식 전문가라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누구는 차트 분석으로, 누구는 재무제표 분석으로, 또 누구는 AI 알고리즘으로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걸까요? 세 가지 투자 스타일, 당신은 어디에? 주식 투자자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 분석을 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매일 아침 경제신문을 펼치고 기업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며 산업 트렌드를 분석합니다. 삼성전자의 내재 가치가 얼마인가?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었나?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죠.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을 하는 투자자들입니다. HTS나 MTS 화면에 각종 보조지표를 띄워놓고 골든크로스니, 데드크로스니, MACD니, 볼린저밴드니 하는 용어들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요즘은 퀀트 투자, 알고리즘 매매, 심지어 챗GPT로 코딩해서 자동 매매까지 하는 시대가 됐죠. 파이썬 코드 몇 줄이면 백테스팅도 뚝딱 해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감으로 투자한다는 분들이에요. 네이버 증권 토론방이나 텔레그램 방에서 이건 오를 것 같은데 하고 매수하는 분들, 별다른 지표 없이 뉴스 헤드라인 하나 보고 결정하는 분들 말이죠. 온라인 커뮤니티의 조용한 고수들.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의 투자자들,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을 하는 분들은 종종 이런 감으로 투자하는 분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유튜브 댓글창만 봐도 그렇잖아요. 차트도 모르면서 주식한의 재무제표도 안 보고 투자하는 게 말이 돼? 이런 댓글들이 달리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나 디시인사이드 주식 갤러리, 텔레그램, 방 같은 곳에서 조용히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대단한 고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화려한 분석, 리포트를 올리지도 않고 복잡한 수식을 자랑하지도 않아요. 그냥 짧게 이거 관심 좀 가져볼 만하네요. 한마디 남기고 가시는데 나중에 보면 정말로 그 종목이 급등해 있는 거예요. 수익 인증도 별로 안 하시고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으세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를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을 때 어떤 개인 투자자들은 엄청난 수익을 냈어요. 이른바 동학개미라고 불렸던 분들인데요. 증권사 리포트는 주식시장 붕괴 운운하고 있을 때 어떤 투자자들은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과감하게 매수했죠. 그 결과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AI 열풍도 마찬가지예요. 챗GPT가 나오고 나서 전문가들은 거품이다, 과열이다 했지만 어떤 투자자들은 자신의 직관을 믿고 엔비디아를 $100 초반에 매수했어요. 지금은 $140를 넘어섰죠. 체득된 감각의 힘.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체득된 감각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론적으로 핸들을 이렇게 잡고 페달을 이렇게 밟고 무게중심을 이렇게. 하지만 결국 몸으로 익히잖아요. 나중에는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균형을 잡고 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에서 5년, 10년 살아남으신 분들은 차트를 보는 순간, 뉴스를 읽는 순간, 심지어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 표정만 봐도 아, 오늘 시장 분위기가 이렇겠구나 하는 감각이 있어요. 실제로 최근 연구들을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10년 이상 경력의 트레이더들은 차트를 0.3초만 보고도 80% 이상의 정확도로 향후 가격 움직임을 예측했다고 해요. 반면 초보자들은 아무리 시간을 줘도 50% 정도,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 수준이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전문가들의 뇌는 수많은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학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감이 아니라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인간 두뇌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스마트 베타도 결국은 요즘 MZ세대 투자자들 사이에서 퀀트 투자가 인기잖아요. 파이썬으로 코딩해서 백테스팅하고 각종 팩터를 조합해서 투자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되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퀀트 전략들도 결국은 누군가의 직권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높지 않을까? 모멘텀이 강한 주식은 계속 오르지 않을까? 이런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숫자로 증명한 게 퀀트 전략이에요. 심지어 세계 최고의 퀀트 헤지펀드 중 하나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의 창업자 짐 사이먼스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수학과 통계를 사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장에 대한 직관이다. 아이러니하죠? 가장 정량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이 직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다니요. 의학도 예술이다. 옛날 라틴어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학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무슨 뜻일까요? 요즘 병원 가면 CT도 찍고 MRI도 찍고 각종 혈액 검사도 하잖아요. 최첨단 장비들로 몸 구석구석을 들여다봅니다. 심지어 AI가 의료 영상을 판독하는 시대가 됐어요. 2024년 기준으로 AI의 암 진단 정확도가 90%를 넘어섰다고 하죠. 하지만 여전히 경험 많은 의사 선생님들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를 진료하는 건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표정, 목소리 톤, 생활 습관, 심리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2023년 서울대병원의 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30년 경력의 노 교수와 최신 AI 진단 시스템을 비교했는데요. 단순 질병 진단에서는 AI가 더 정확했지만 치료 계획 수립과 예후 예측에서는 노 교수가 압도적으로 더 나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노 교수는 수만 명의 환자를 보면서 쌓인 맥락 이해 능력이 있었던 거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도 똑같아요. 재무제표는 CT 촬영이고 차트 분석은 혈액 검사인 셈이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텔레그램 방의 분위기가 과열됐나요? 아니면 너무 침체됐나요? 뉴스 헤드라인의 어조가 어떤가요? 공포스러운가요? 아니면 낙관적인가요? 유튜브 투자 방송에 달리는 댓글들은 어떤가요? 떡상 가즈아 같은 댓글이 넘치나요? 아니면 주식은 하는 게 아니야 같은 댓글이 많나요? 이런 미묘한 신호들을 읽어내는 능력, 이게 바로 투자의 예술적 측면이에요. 2024년 미국 대선을 예로 들어볼까요?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예측한 애널리스트들의 근거를 보면 여론조사 수치만 본 게 아니었어요. SNS의 분위기, 집회 현장의 열기, 심지어 베팅 사이트의 배당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죠. 그리고 트럼프 당선 직후 비트코인과 특정 섹터,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냈어요. 이게 단순히 차트 분석으로 가능했을까요? 아니죠. 맥락을 읽는 능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당신의 감각을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3년 이상 해오셨다면 여러분 자신의 감각을 믿으세요. 전문가들은 상승장이라고 하는데 나는 왠지 불안한데 하고 망설이지 마시고 자신의 직관을 신뢰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무작정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관이 맞았던 때와 틀렸던 때를 기록해보세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어떤 신호를 포착했는지 복기해보세요. 그러면서 자신만의 투자 감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실제로 성공한 개인 투자자들의 공통점을 보면 자신만의 루틴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매일 아침 30분씩 전날 거래량 급증 종목을 살펴보고 어떤 분은 주말마다 일주일치 뉴스를 쭉 읽으면서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죠. 이런 루틴을 통해 자신만의 시장 감각을 단련하는 겁니다. 요즘 같은 정보 과잉 시대에는 오히려 이런 감각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매일 쏟아지는 유튜브 영상, 텔레그램 메시지, 뉴스 알림. 이 모든 정보 속에서 진짜 중요한 시그널을 포착하는 능력 말이죠. 100년 전 월스트리트의 전설, 윌리엄 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메인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시간과 가격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1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전 이야기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윌리엄 델버트 겐더벌류 D. 겐이라는 전설적인 트레이더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25일 동안 286번의 거래를 해서 그중 264번을 수익으로 마감했다고 해요. 성공률이 무려 92%예요. 더 놀라운 건
그가 개발한 투자 기법으로 평생 98%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요즘 워런 버핏이 연평균 20% 수익률로 세계 최고의 투자자라고 불리는 걸 생각하면 98%라는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느껴지시죠? 걔는 단순한 트레이더가 아니었어요. 그는 수학자이자 철학자였고 심지어 점성술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주식시장도 우주의 질서를 따른다는 게 그의 철학이었죠. 좀 신비주의적으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그의 이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수학적 논리와 통계적 근거가 있어요. 겐 이론의 핵심 시간과 가격은 하나다. 겐이 주목한 건 바로 시간이었어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가격만 봅니다. 삼성전자가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랐네 이렇게요. 하지만 겐은 얼마나 올랐는가만큼 얼마 동안 올랐는가도 중요하다고 봤어요. 차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Y축에는 가격이, X축에는 시간이 표시되어 있죠. 우리는 보통 Y축만 신경 쓰는데 겐은 X축과 Y축의 관계, 즉 각도에 주목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 주식이 한 달 동안 10% 올랐고 B 주식도 한 달 동안 10% 올랐다고 해봅시다. 언뜻 보면 똑같아 보이죠? 하지만 A 주식은 한 달 내내 꾸준히 올랐고 B 주식은 3주 동안 횡보하다가 마지막 일주일에 급등했다면 이 둘은 전혀 다른 에너지를 가진 거예요. 겐은 이런 상승의 각도를 정량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45도 선이 있어요. 45도 선 주가의 숙명선. 겐은 45도 선을 일일선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간 1단위가 흐를 때 가격도 1단위만큼 움직이는 선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루에 100원씩 꾸준히 오르는 주식이 있다면 그 주식은 45도 각도로 상승하는 거죠. 걔는 이 45도 선을 주가의 숙명선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 선이 시장의 균형점을 나타낸다고 생각했거든요. 상승 압력과 하락 압력이 정확히 균형을 이루는 지점 말이죠. 주가가 45도 선 위에 있으면 상승 압력이 더 강한 거예요. 강세장이죠. 주가가 45도 선 아래로 떨어지면 하락 압력이 더 강한 겁니다. 약세장이에요. 그리고 걔는 이 45도 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여러 개의 각도 선을 그었어요. 8개의 갠 각도 선, 45도 선을 중심으로 그 위쪽으로는 1이 선 63.4도, 14 선 75도, 18 선 82.5도, 그 아래쪽으로는 21 선 26.6도, 41 선 15도, 81 선 7.1도. 숫자가 헷갈리시죠?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1위선은 시간 1단위의 가격이 2단위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5도보다 가파른 선이죠. 반대로 2일선은 시간 2단위의 가격이 1단위 움직인다는 뜻이니까 45도보다 완만한 선입니다. 겐의 이론에 따르면 주가가 특정 각도 선을 이탈하면 다음 각도 선에서 지지나 저항을 받게 돼요. 예를 들어 강하게 상승하던 주식이 1일 선 45도를 깨고 내려왔다면 그 다음은 2일선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마치 계단을 내려가는 것처럼요. 한 층을 무너지면 다음 층에서 버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겐이 활동하던 1910년부터 1950년대와 지금은 환경이 완전히 달라요. 겐은 모눈 종이에 직접 손으로 차트를 그렸어요. 그래서 그의 각도 이론이 정확하게 작동했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키움증권 HTS를 쓰든 미래에셋, MTS를 쓰든 트레이딩뷰를 쓰든 모두 디지털 차트를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가격 단위의 가변성입니다. 여러분 HTS 켜보세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Y축 한 칸이 1,000원이나 2,000원 단위일 거예요. 그런데 저가주, 예를 들어 주당 500원짜리 주식은 어떨까요? Y축 한 칸이 10원이나 50원 단위일 겁니다. 시간축 X축은 둘 다 똑같이 하루 단위로 표시되는데 가격축 Y축의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45도 선을 그어도 삼성전자 차트에서는 하루에 1,000원씩 올라야 하고 저가주 차트에서는 하루에 10원만 올라도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절대 안 되죠. 걔네 각도 이론은 모눈 종이에서는 작동했지만 자동으로 스케일이 조정되는 디지털 차트에서는 무의미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차트 자동 스케일링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10배 폭등했다고 해봅시다.
HTS 프로그램은 이 모든 걸 화면에 담기 위해 Y축을 자동으로 축소시켜요. 그러면 급등한 구간이 실제보다 완만하게 보이는 거죠. 반대로 특정 구간만 확대해서 보면 작은 등락도 급등락처럼 보입니다. 같은 차트인데 보는 방식에 따라 각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겐 이론은 쓸모없는 건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겐의 기하학적 각도는 현대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지만 그의 핵심 통찰은 여전히 유효해요. 그 핵심이 뭐냐면 주가는 단순히 얼마나 올랐느냐가 아니라 얼마 동안 그 추세를 유지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100% 맞는 말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추세 강도 개념도 사실 겐의 각도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급등주를 찾을 때 20일 동안 50% 상승과 5일 동안 50% 상승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죠. 전자는 지속 가능한 상승일 수 있지만 후자는 과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현대 투자자들은 겐의 각도 대신 다른 지표들을 씁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RSI 상대 강도 지수 과매수 과매도 판단, 마이너스 ADX 추세 강도 지수 추세가 얼마나 강한지 측정, 마이너스 선형외기 채널 가격이 평균 추세선에서 얼마나 이탈했는지 확인. 이 모든 게 결국 겐이 말했던 시간과 가격의 관계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겐의 두 번째 무기 조정 비율. 자, 이제 겐 이론의 또 다른 핵심인 조정 비율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각도 이론보다 훨씬 실용적이고 지금도 많은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조정 비율이 뭐냐면 상승한 주가가 다시 하락할 때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를 예측하는 도구예요. 주가는 영원히 오르지 않습니다. 오르면 반드시 조정을 받죠. 그럼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겐은 10가지 핵심 비율을 제시했어요. 12.5%, 25%, 37.5%, 50%, 62.5%, 75%, 87.5%, 마이너스 그리고 33.3%, 66.7%. 숫자가 많죠? 하지만 실전에서는 몇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50% 라인 생사의 갈림길. 겐이 가장 중요하게 본 건 50% 조정선이에요. 왜 50%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랐다고 해봅시다. 상승폭이 2만원이죠. 그런데 조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1만원 떨어져서 6만원이 되면 상승폭의 50% 조정입니다. 여기서 버티고 다시 7만원을 돌파하면 강한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6만원도 깨고 더 떨어지면 상승 추세가 끝난 거죠. 겐은 50%를 매수세와 매도세의 전쟁터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승자가 누구냐에 따라 향후 추세가 결정된다는 거죠. 실제로 차트를 보면 신기하게도 많은 주식들이 50% 근처에서 반등하거나 무너져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7만원에 샀던 사람들은 6만원까지 떨어지면 마이너스 14% 손실이에요. 에이, 좀 더 기다려보자 하면서 버티죠. 그리고 5만원에 샀던 사람들은 6만원에서 20% 수익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지, 좀 더 가져가자 하면서 버티고요. 이렇게 매수세와 매도세가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 바로 50% 라인입니다. 33.3%와 66.7% 피보나치의 4촌. 여기에는 50% 외에도 1333.3%과 2366.7% 라인을 중요하게 봤어요. 이건 나중에 나올 엘리어트 파동이론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피보나치 되돌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3.6%, 38.2%, 50%, 61.8% 이런 비율들이죠. 걔네 13, 12, 23는 피보나치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라요. 재미있는 건 걔네 33.3%와 피보나치의 38.2%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66.7%와 61.8%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는데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시장에는 어떤 보편적인 비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가 만들어내는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비트코인 차트를 봐도 그래요.
큰 상승 후에 3,338% 조정받고 다시 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돼요. 2021년 11월 69,000달러에서 2022년 11월 15,50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가 약 77% 하락이었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50% 라인, 66% 라인에서 각각 의미 있는 반등이 있었어요. 겐의 비밀병기 변화일 타임 언드 프라이스 스퀘어. 자, 이제 겐 이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겐이 98%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진짜 비밀이에요. 각도 이론은 현대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죠. 조정 비율은 결과론적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50%까지 떨어졌네. 아, 여기가 중요한 지점이구나.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중요한 건 언제 그 지점에 도달하느냐는 거예요. 겐은 각도 선과 조정 비율을 결합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만나는 지점을 결정적 변화일 디시전 포인트이라고 불렀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삼성전자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랐다고 해봅시다. 겐은 미리 여러 개의 각도 선을 그어 놓아요. 45도 선, 2일선 등등. 그리고 50% 조정선 6만원도 그어놔요. 그 다음 45도 선과 50% 조정선이 만나는 날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그게 30일 후라고 해봅시다. 그럼 걔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30일 후에 주가가 6만원 근처에 있다면 거기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실전 전략 해지 포지션. 여기서 걔네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그는 변화일에 극단적인 해지 전략을 썼어요. 현물 주식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변화일이 다가오면 선물을 50% 매도하는 겁니다. 즉, 절반은 상승에 베팅하고 절반은 하락에 베팅하는 거죠. 그 다음 변화일을 지켜봅니다. 주가가 50% 라인을 깨고 더 떨어지면 현물을 전량 매도합니다.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냅니다. 주가가 50% 라인에서 지지받고 반등하면 선물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고 현물만 들고 다음 상승을 노립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타이밍이에요. 단순히 50%에서 반등할 거야 하는 게 아니라 30일 후 50% 라인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고 예측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항상 맞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걔네 전략이 뛰어난 이유는 틀려도 손실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해지를 해놨으니까요. 그리고 맞으면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현대적 응용 이벤트 드리븐 전략. 걔네 변화의 개념은 현대의 이벤트 드리븐 트레이딩으로 발전했어요. 예를 들어 기업 실적 발표일, 금리 결정일, 대선일 같은 중요한 이벤트 전후로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요즘 트레이더들은 이런 날짜를 미리 체크해두고 그 전에 포지션을 조정합니다. 실제로 2024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예로 들어볼게요. 분기 실적 발표일을 앞두고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그럼 트레이더들은 실적 발표일에 방향이 결정될 거야 하고 옵션 전략을 세우죠. 스트레들 상승과 하락 양쪽에 베팅이나 스트랭글 같은 전략을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걔네 변화일 개념을 현대적으로 응용한 거예요. 카디널 스퀘어 숫자의 마법. 겐 이론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카디널 스퀘어 카더널 스퀘어예요. 이건 좀 신비주의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실제로는 수학적 패턴을 활용한 거예요. 겐은 우주의 모든 것이 수학적 질서를 따른다고 믿었어요. 1년은 365일인데 원은 360도죠. 거의 같은 숫자예요. 우연일까요? 걔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봤어요. 자연의 순환 주기와 기하학적 질서가 일치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는 1부터 시작해서 달팽이 모양으로 숫자를 배열한 사각형을 만들었어요. 가운데 1을 놓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2, 3, 4, 5 이렇게 나선형으로 숫자를 배치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각형의 중심위를 지나는 선들을 그었어요. 수평선 좌우로 뻗은 선, 수직선 위아래로 뻗은 선, 대각선 왼쪽 위 마이너스 오른쪽 아래, 오른쪽 위 마이너스 왼쪽 아래. 에게는 이 선들 위에 놓인 숫자들이 중요한 가격대나 시간대를 나타낸다고 봤어요. 실전 적용 삼성전자로 해볼까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오늘 72,000원이라고 해봅시다. 카디널 스퀘어에서 70이라는 숫자를 찾아요. 그리고 70일을 지나는 수평선, 수직선, 대각선을 그어봅니다. 그 선들이 만나는 다른 숫자들, 예를 들어 81, 64, 90 같은 숫자들이 다음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1,000원이 다음 목표가겠구나. 또는 64,000원이 지지선이겠구나 하고 예측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현대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좀 황당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재미있는 건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기실현적 예언의 힘.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자기실현적 예언 셀프 마이너스 풀필링 프라퍼시예요. 만약 많은 트레이더들이 50% 라인이 중요하다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그 라인에서 매수 주문과 매도 주문이 몰리겠죠. 그러면 정말로 그 라인이 중요한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걔네 카디널 스퀘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많은 투자자들이 이 방법을 쓴다면 특정 숫자에서 실제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심리적 저항선과 같은 개념이에요. 비트코인이 1만 달러를 돌파할 때, 2만 달러를 돌파할 때마다 엄청난 저항을 받았죠. 왜요? 1만, 2만이라는 숫자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아니죠. 사람들이 그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실제로 중요해지는 겁니다. 겐 이론, 지금도 쓸 수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겐의 이론을 100% 그대로 쓰기는 어려워요. 특히 기하학적 각도 부분은 현대 차트에 적용하기 힘들죠. 하지만 겐의 핵심 통찰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1. 시간과 가격을 함께 봐야 한다. 2. 50% 조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 중요한 날짜 이벤트와 중요한 가격대가 만나는 지점을 주목하라. 4. 해지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라. 이 원칙들은 지금도 많은 전문 트레이더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2023년 챗GPT 열풍 때를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급등했다가 조정받았죠. 어디서 지지받았을까요? 대략 상승폭의 3,850% 조정 지점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반등해서 다시 고점을 경신했고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괜히 말했던 원리가 여전히 작동하는 걸까요? 자, 이제 좀 무거운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걔네 이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투자자로서의 태도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월 1억 수익, 인증, 계좌 공개, 따라만 하면 수익 이런 콘텐츠들이 넘쳐나죠. 자칭 전문가들이 제 리딩방에 들어오시면, 제 강의를 들으시면 하면서 유료 서비스를 판매합니다. 물론 진짜 실력 있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된 수익률, 조작된 계좌 인증, 심지어 가짜 추종자 댓글까지. 이런 게 난무하는 게 현실이에요. 조선시대의 팽형 명예의 무게. 옛날 조선시대에 팽형이라는 형벌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몸은 살아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지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거죠.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사회적 죽음을 주는 형벌이었어요. 왜 이런 형벌이 있었을까요? 당시 양반 사대부들에게는 명예가 목숨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실추된 명예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명예를 잃는 것이 육체적 죽음보다 더 무서운 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가치관이 어땠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2025년 명예는 무엇으로 측정되는가? 지금은 어떨까요? 특히 투자의 세계에서 명예는 무엇으로 측정될까요? 유튜브 구독자 수? 인스타그램 팔로워? 텔레그램 방 인원? 아니면 자랑하는 수익률? 아니에요. 진짜 명예는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랜 시간 일관되게 정직하고 투명하게 행동할 때 쌓이는 거죠. 요즘 MZ세대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죠. 레퍼런스가 뭐예요? 과거의 실적, 검증 가능한 기록. 이게 바로 현대판 명예예요. 금융투자업계의 민낯.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금융투자업계, 특히 리테일 개인 투자자 대상 쪽은 문제가 많아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를 한번 볼까요? 2024년 초 증권사들이 제시한 코스피 목표치가 평균 28,003명 정도였어요. 실제로는 2,50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죠. 맞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럼 그들이 책임졌나요? 사과했나요? 아니죠. 그냥 다음 해에 또 새로운 목표치를 발표합니다. 올해는 3,100까지 갑니다. 이렇게요. 더 큰 문제는 사모펀드나 자산운용사예요.
연 20% 수익 보장이라고 광고하고는 원금도 못 돌려주는 곳들이 있어요. 2023년 라임, 옵티머스 사태 기억하시죠? 수조원이 증발했어요. 유튜버 전문가들의 문제. 요즘은 유튜브가 더 심각해요. 누구나 주식 전문가를 자칭할 수 있거든요. 제 리딩방에서 어제 전자 매수 추천했는데 20% 수익 났습니다. 이런 영상 많이 보셨죠? 그런데 그게 진짜일까요? 실제로는 10개 종목 추천했는데 9개는 손실이고 1개만 수익 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1개만 광고하는 거죠. 이게 사기는 아니지만 정직한 건 아니잖아요. 더 황당한 경우도 있어요. 가짜 계좌 캡처로 수익 인증하는 경우예요. 포토샵으로 5분이면 만들 수 있어요. 제 계좌입니다. 1억이 10억 됐습니다. 이러면서요. 그럼 속은 사람들은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강의를 사고 유료방에 가입하죠. 그리고 돈을 잃습니다. 유튜버는 상관없어요. 이미 강의료는 받았으니까요. 자격증이 실력을 보증하지 않는다. 저는 박사입니다. 저는 CFA 보유자입니다. 20년 경력의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이런 타이틀들 믿으시나요? 물론 이런 자격증이나 경력이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실제 투자 실력을 보증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2022년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기관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개인 투자자보다 낮은 해가 많았어요. 전문가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재미있는 건 미국에서 원숭이에게 다트를 던지게 해서 만든 포트폴리오와 전문 펀드 매니저의 포트폴리오를 비교한 실험이 있었어요. 결과는 장기적으로 비슷했어요. 어떤 해는 원숭이가 이기기도 했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장을 예측하는 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전문가든 아니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맹신하지 마세요. 아무리 유명한 전문가라도, 아무리 화려한 타이틀이 있어도 그들의 말을 100% 믿지 마세요. 워런 버핏도 실수해요. 레이 달리오도 틀려요. 짐 로저스도 예측을 빗나가요. 완벽한 투자자는 없어요. 둘째, 검증 가능한 기록을 요구하세요. 저 이만큼 벌었습니다라고 주장하면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요즘은 증권사 계좌도 공인인증서로 실시간 인증할 수 있어요. 진짜 고수라면 이런 검증을 꺼릴 이유가 없죠. 만약 개인정보라서, 세금 문제가 있어서 이런 핑계를 댄다면 의심해봐야 해요. 셋째, 무료 정보를 잘 활용하세요. 요즘은 정보의 홍수 시대예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기업 IR 자료, 증권사 리포트 무료로 볼 수 있는 것들, 한국거래소 통계. 이런 공식 자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굳이 수백만 원 주고 강의 들을 필요 없어요. 책 몇 권 사서 공부하고 무료 유튜브 강의 보고 실제로 소액으로 투자해보면서 배우는 게 훨씬 나아요. 명예를 지키는 투자자들. 물론 정말 명예를 중시하는 투자 전문가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홍춘욱 박사님 같은 경우 자신의 예측이 틀렸을 때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시죠. 제가 틀렸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게 진짜 전문가의 태도예요. 또 슈카월드에 출연하신 졸리 대표님 같은 경우도 자신의 철학과 전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장기적 관점을 강조하시죠. 단기 수익을 자랑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1.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다. 2. 장기적 관점을 강조한다. 3. 확실하지 않은 건 확실하지 않다고 말한다. 4. 과장하지 않는다. 당신도 명예로운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전문가들한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반 개인 투자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있진 않나요? 마이너스 자신의 수익은 자랑하면서 손실은 숨기고 있진 않나요? 마이너스 다른 사람에게 특정 종목을 무책임하게 추천하고 있진 않나요? 2020년 엔비디아를 20달러에 샀다고 자랑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때 샀을까요? 아니면 지금 와서 그때 살 걸 하는 후회를 마치 실제로 산 것처럼 이야기하는 걸까요? 투자일지를 쓰세요. 자신의 매수 이유, 매도 이유를 기록하세요. 수익도 기록하고 손실도 기록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세요. 이게 정직한 투자자의 자세예요. 청정한 투자 환경 만들기.
시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건 규제만으로는 안 돼요. 투자자 개개인의 윤리의식이 필요해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유튜버의 허위 정보를 발견했다면 댓글로 지적하세요. 이 부분 사실과 다른 것 같은데요? 이렇게요. 만약 텔레그램 방에서 명백한 시세 조종이나 작전이 의심된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실제로 금감원 홈페이지에 신고센터 있어요. 나 하나쯤이야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모여서 시장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배움에는 끝이 없다. 겐 이론을 이 시간 동안 설명했지만 사실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걔는 28권의 책을 썼고 각종 코스를 만들었어요. 그의 이론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몇 년은 공부해야 해요. 그리고 겐 말고도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 다우 이론, 와이코프 이론, 행동경제학, 계량투자. 끝도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결국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겐의 이론이 저한테 맞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으면 돼요. 중요한 건 계속 배우고 시도하고 개선하는 거예요. 3년의 법칙.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최소 3년은 투자해봐야 자신의 감각을 믿을 수 있다고요. 왜 3년일까요? 제 경험상,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을 봐온 결과 3년 정도 지나면 이런 걸 경험하게 돼요. 마이너스 최소 1번의 폭락장 2020 코로나 같은, 마이너스 여러 번의 조정장, 마이너스 몇 번의 급등장, 마이너스 수많은 개별 종목 등락. 이 과정에서 손실도 보고 수익도 내고 후회도 하고 기뻐도 하면서 체득이 일어나요. 머리가 아니라 몸이 배우는 거죠. 2022년 폭락장 때 공포에 떨면서 다 팔았던 기억, 2023년 AI 열풍 때 늦게 뛰어들었다가 물렸던 기억, 이런 게 다 공부예요. 값비싼 수업료를 낸 거죠. 하지만 그 수업료가 헛되지 않으려면 반성하고 기록해야 해요. 왜 그때 그랬을까? 다음엔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이다. 겐이 100년 전에 개발한 이론이 지금도 부분적으로 작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장을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심리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탐욕과 공포, 희망과 절망, 이런 감정들은 똑같죠. 다만 시장의 겉모습은 계속 변해요. 100년 전에는 전화로 주문했고, 50년 전에는 증권사 객장에서 거래했고,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1초 만에 매매하죠. AI가 시장을 장악한다는 이야기도 많아요. 퀀트 알고리즘이 인간 트레이더를 몰아낸다고도 하고요. 하지만 결국 그 AI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는 과거 인간들이 거래한 패턴이고요. 그래서 시장은 계속 진화하지만 근본적인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마무리하며 당신만의 투자 철학을 만드세요. 오늘 이 시간 넘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줄 수는 없어요. 삼성전자 사야 하나요? 몰라요. 지금 시장이 고점인가요? 몰라요. 비트코인 얼마까지 갈까요? 저도 궁금해요. 하지만 제가 줄 수 있는 건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삼성전자를 살지 말지 고민될 때, 마이너스 내가 이 회사를 왜 사려고 하는가? 마이너스 내 분석인가? 누군가의 추천인가? 마이너스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 계획인가? 마이너스 손실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예요. 걔네 이론을 배웠으니까. 마이너스 지금 이 종목의 상승 각도는 지속 가능한가? 마이너스 조정을 받는다면 어디까지 떨어질까? 마이너스 중요한 변화일 이벤트이 다가오고 있나?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죠. 투자는 마라톤이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마라톤이에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빠르게 나가다가 중간에 지쳐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꾸준히 달려서 완주해요. 2020년 코로나 때 주식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 2022년 폭락장에서 떠났어요. 주식은 도박이야. 주식은 위험해 이러면서요.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2024년 반등장에서 다시 수익을 냈어요. 그리고 더 현명한 투자자가 됐죠.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시작하는 분도 있을 거고 이미 몇 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계속 배우고 개선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명예로운 투자자로 살아가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명예예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버느냐가 더 중요해요. 남을 속이고 번 돈은 결국 불행을 가져와요. 투자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때 마이너스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공유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자신의 손실도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마이너스 초보자에게 무책임한 추천을 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자신이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건강한 투자 문화를 만들어요. 조선시대 선비들은 명예를 목숨보다 중시했어요. 우리도 투자자로서의 명예를 지킵시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명예는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려워요. 당신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걔네 이론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의 정신, 즉 시장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자신만의 방법을 개발하고 규율 있게 실천한다는 정신은 배울만해요. 투자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꾸준히 공부하고 경험을 쌓고 자신의 실수에서 배운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워런 버핏의 말을 인용하며 마무리할게요. 주식시장은 조급한 사람으로부터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돈이 이동하는 곳이다. 여러분 모두 인내심 있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명예로운 투자자로 오래오래 시장에 남아 계시길 응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성투하세요.